그리고 이제 또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가운데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농촌 지역을 개발을 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농촌 지역개발 사업이라고요. 정부 농축산식품부에서 예.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마을이 여러 가 있는데요. 그 한 지역의 여러 마을이 보통 7, 8개의 이제 마을들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 자기 마을에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들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어떠한 생산 시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마을에는 어떤 문화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살아가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물들을 결정하고 계획해서 그것을 사업화해가지고 상향식으로 갖고 시군 지자체에다 신청하면 이제 거기에서 선정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거주하기 쾌적한 그런 공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을 할 때 이제 예산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좀 이른바 좀 밀어주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일정한 이제 예산을 전국적으로 확보하고 그것을 각 전국별로 이제 안배해 가면서 그 지역에서 들어온 신청을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귀농 귀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했고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귀농 귀촌이 좀 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귀농 귀촌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귀농 귀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농이라 하면은 두 개가 귀촌과 함께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귀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귀촌은 전원 생활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이나 은퇴 후에 전원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이제 그래서 귀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물어보면 자세한 안내를 해주겠지만 서울에 있는 양재 AT센터에 귀농, 귀촌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해 보시면 전국에 귀농, 귀촌 하고자 하는 각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원 대책들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농사를 지러 내려가시느냐, 정말 그냥 전원 생활을 좀 즐기고 싶어서 내려가시느냐 하는데 이건 이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한번 가서 좀 경험도 좀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대책들 혹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귀농을 하건 귀촌을 하건 그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야 가서 자기도 마음 사시는 분도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에 적응하는 것이 도시에 평생 살던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과 함께 조화되고 융화가 되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각 도별로 체험마을 중에서 농촌에 한번 살아보기 체험하는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미리 농촌에 살아보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마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상품을 예를 들면은 2주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그리고 석 달 살아보기, 6개월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그러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수미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체험마을로서는 참 잘 되고 있는 마을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20채 정도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험하시는 농촌을 미리 살아보기 체험하시는 분들에게 텃밭을 줍니다. 농사 짓는 것도 살짝 텃밭을 주고 그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함께 와서 도와주면서 지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지역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해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농촌마을 가보면은 이제 원래 살고 계신 분들의 집도 있고 이렇게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계획적으로 좀 지어진 예쁜 집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일부러 조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정부에서는 전원마을 사업이라 해가지고 20호 이상 신규로 마을을 만드는 경우에 그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함께해서 그 마을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전기시설 그런 것들을 기반 시설을 제공해주고 그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를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귀농 귀촌 귀향하시려는 분들이 그 택지를 분양하셔서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모양의 집을 본인이 지어서 그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 전원 생활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 집을 지어도 됩니다 하고 택지는 만들어 주는데 집은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짓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정부 예산을 들여서 일단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하는데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기존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분들하고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신규로 조성된 마을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면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을 좀 생략하고 거기에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농사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것은 마을마다 전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시에 가깝게 조성되는 전원마을도 있고 도시에서 좀 뭐 농촌 지역에 조성되는 전원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색에 따라서 거주하시는 성향은 다르지만 들어가는데 그 입주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꼭 농사를 짓는 사람만 와야 돼. 아니면 그냥 와서 좀 일단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시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어쨌든 인구가 좀 유입되는 효과는 있겠네요, 그걸로. 그래서 농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그 조성된 전원 마을들이 우리 지역에도 곳곳에 숨어 있죠? 그렇습니다. 저기 일단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면 익산시에 신대 전원 마을이라고 거기가 한 40호 정도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지금 전부 입주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영농을 하시는 분도 조금 계시고 그리고 그 인근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순수하게 거기에서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함께 어울려서 동네가 굉장히 화합돼서 잘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농도 하시고 귀촌도 하시고 사람들이 오는 건 참 좋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와도 고령화 문제는 계속 이제 농촌 마을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죠.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농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빨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제 어떻게든 자기 지역의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대책을 내놓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 수준의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고 그리고 농촌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을 함께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농촌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마을이 형성되면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농촌 체험 마을도 우리 지역에도 좀 잘 돼 있죠. 체험 마을은 이제 체험 마을은 그것도 좀 다른 경우인데요. 체험 마을은 농촌 관광지로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해서 여가를 즐기고 농촌을 체험하고 그런 체험이고 그 체험 마을에서 함께 여기 농촌 살아보기 그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살아보기가 어떻게 보면 체험 마을의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라북도에도 많은 분들이 좀 귀농, 귀촌 또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좀 시도가 되어야 될 텐데 전라북도로 그분들을 좀 모셔오려면 어떤 좀 방법들이 있을지 이거 역시 어렵죠. 귀농, 귀촌을 한다면은 도시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모셔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뭐 전주 사람이나 익산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온다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전라북도로 올 수 있게 그 유도를 해야 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창이 전국에서 상당히 귀농이 많은 그 지자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고창이 전라북도에서는 사실은 또 가장 먼 지역에 있는데도 고창으로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부안이나 순창, 남원, 익산에서도 많은 그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로 오게 하려면은 수도권에서 좀 가까운 쪽을 원합니다. 그래서 충북이라든가 강원도 그쪽 가까운 쪽으로 원하는데 전북은 그보다는 지리적으로 조금 더 먼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들이 조금 더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좀 좋은 제도를 좀 만들어서 많은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전라북도를 선택하고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새만금 쪽을 보면은 정말 광활한 땅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지역의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지을 땅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너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희망하는 농민들은 가서 실제로 이렇게 농사를 좀 짓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나요? 그 새만금 지금 현재 내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농업용지가 있는데 그 농업용지에 대한 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농업용지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수년째 그 방법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해답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만금에 주성되는 농지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그 땅을 다 이용하기에는 엄청난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우리 후손들의 땅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분양해서 개인들의 소유를 나눠주기보다는 정부에서 가지고 어떻게 그 땅을 효율적으로 영농에 이용하건 또 어디에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이 많은데 농업법인들이 들어가서 일부 지역을 담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본 투자돼서 또 들어가서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일부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그 간척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희생된 예.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그것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방안을 합리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가고 요만큼 땅에 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사실 그거보다는 좀 크게 아유, 예, 네 그렇습니다. 규모의 사업을 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닙니다. 예. 개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가족농으로 해서 예. 그 영농을 경중농이랍니다. 이제 땅을 일구 갈구어서도 농사를 짓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농기계를 이용해서 한다 예. 하지만 몇백 헥타씩 엄청나게 예. 큰 진짜 규모를 예.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 유럽에서 보면은 대형 농기계를 하기 때문에 예. 뭐 300헥타까지 가족농이 소화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0헥타 정도를 가족농이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농이 개인이 들어가서 그걸 전부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원장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네. 원장님 개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에 농진청 네, 입사를 좀 하셨잖아요. 네. 이제 30년 지나신 건데 예. 어떠세요? 제가 농업 공직자 생활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네요. 예. 저는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역의 촌농으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좀 단순하고 좀 무식한 제 장점이고 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성취하고자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30년 동안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 하나는 1990년도경에 실시한 농지 구입자금이라고 하는 그 사업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농사지을 땅 농지를 20년 내지 30년 정도 장기 분할 처리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농업인들은 계약 당시에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자기 땅으로 가져갈 수 있고, 예.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그 땅값을 갚으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 그때 지원 받으신 분들이 현재 우리 농촌에 주축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농촌을 지금 발전시키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고향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 후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사시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경영이양 직불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좀 구상해서 그걸 시행했던 데 있는데요. 예. 65세에서 75세까지 10년 동안 자기가 농사 짓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금을 받으면 지역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올해가 농어촌 공사와 함께하는 이제 마지막 해라고 알고 있는데, 참 퇴임을 하시고 나시면 혹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또 돌아오셔서 뭔가 좀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계획은 또 어떠신지요? 저는 고향이 익산했고 전북에서 자랐고 객지에서 있었지만 계속해서 고향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퇴직하게 되면은 고향으로 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안 식구하고
많이 설득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년 전에 첫 근무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그때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농촌도 많이 좀 바뀌었고 예. 우리 농촌의 변화의 그 일선에 계셨는데 현장에 계셔 보니까 어떠시고 또 앞으로 좀 어떤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 소멸 기준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행정지구는 228곳 중에서 43%에 해당하는 97곳이 농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그 정도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득이 좀 있어야 되고 6차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농촌 지역에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역에 자치복지 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장이 새로운 모델로 농촌에 정립이 돼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농촌의 교육과 건강, 안전, 교통 등 도시 수준의 그런 생활 기반이 확충되어야 도시에 농촌이 다시 사람이 돌아올 수 있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올 한 해 또 이 농어촌 자원 개발원 잘 이끌어 주시고요. 또 고향에 대한 또 응원, 또 농민에 대한 응원도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겨울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과 또 어디 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멜촌이라는 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가볼 만한 우리 고향 마을 어디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검토끼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